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전력용 스위치, 반도체 스위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BJT 또는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고요. BJT 또는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신호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파워 TR입니다. 전력용 TR인 거죠. 전력용 TR은 소신호용 TR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병렬로 다이오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의 역할은 반대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인데, 트랜지스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NPN, PNP가 두 가지 형태의 그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는데,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류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제 흐르게 되거나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 전류는 누가 조절하냐면 이 베이스가 이제 조절하게 되는 거죠. 특히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그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대표적으로 전류 제어형 스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온이 되면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프가 되면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반대쪽으로 되어 있던 그 다이오드 때문에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흘릴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밑에 마이너스 전류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스위치가 온이 됐다, 전압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스위치가 오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FET 또는 이제 모스 FET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스 FET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금속 산화물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FET는 줄여서 이제 FET는 여기 나와 있지만 세 개의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TR의 그 콜렉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드레인이고요. 에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을 누가 제어하냐면은 요 게이트의 신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FET는 게이트에 전류가 아니고 게이트와 소스에 걸려있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FET는 전압 구동형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형 FET는 병렬로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바디 다이오드라고 하죠. 바디 다이오드의 역할은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FET는 게이트와 소스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전압으로 물론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0V, 최대한 20V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전압에 의해서 전류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전압 구동형 반도체 스위치,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이제 온이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오프가 되면 전압이 걸리고, 또 반대쪽에 바디 다이오드 때문에
역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갖고 있죠. 아까 얘기했었던 트랜지스터와 스위치 구조는 이제 완전히 같지만 트랜지스터는 전류로 구동하고 FET는 전압에 의해서 구동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FET의 종류도 이제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죠. FET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레인, 게이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FET는 요 순서를 다 이제 지키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 지금 예시에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히트싱크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나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도체 굵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전격 전압이 600V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에서 소스를 흘릴 수 있는 전류가 20A. 펄스인 경우는 이제 60A까지 흘릴 수 있고 게이트에서 소스까지 컨트롤해주는 전압은 최대 30V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물리적인 값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드레인 소스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무엇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지를 나타내주는 궤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게이트 전압입니다.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IGBT라고 하는 소자인데 주로 이제 대전력 스위치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죠.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큰 전력을 핸들링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IGBT의 이제 그 줄임말은 Insulated Gate Bipolar Junction Transistor라고 되어 있고 저렴 게이트 BJT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는 얘기죠. 구조를 한번 보죠. 얘는 이제 특이하게 트랜지스터의 몸체와 FET의 구동부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트랜지스터가 이제 전류 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 구동형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전압 구동형으로 바꿨냐면 전압으로 구동하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스위칭을 해도 얘가 충분히 이제 온오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전압의 전격의 스위치를 상당히 그 쉽게 어렵지 않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전압의 전격의 스위치를 만들 때 IGBT 기법을 이용해서 소자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IGBT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턴 온 상태와 턴 오프 상태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반대 전류, 그러니까 역전류인 경우에는 바디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이제 지나가게끔 경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게이트와 소스, 엄밀히 얘기하면 게이트와 에미터죠. 게이트와 에미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IGBT의 그 사진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놨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컬렉터, 에미터,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이트,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FET 구조와 이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뭐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격 전압을 보시면 1500V입니다. FET인 경우에 1500V FET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쉽게 이게 구현이 되는 거죠. 전격 전압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 전류가 최대 10A까지 흘릴 수가 있습니다. 펄스인 경우는 20A까지 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전격 전압을 높이고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소재로서 IGBT를 통상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스위치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데, 컬렉터와 에미터의 전압, 그 다음에 컬렉터와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은 게이트와 에미터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으로 구동되는 트랜지스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CR로 알려져 있는데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의 구조는 마치 다이오드처럼 되어 있죠. 다이오드처럼. 기본적으로 다이오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이오드는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노드와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흘릴 수 있는데, 다이오드가 흘릴 수 있는 이 조건을 누가 결정하냐면 이 게이트의 전류가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이트의 허가 없이는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CR인 경우에는 다이오드이지만 다이오드를 조절할 수 있는 외부 신호를 만들어서 스위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오드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흐르지 못하니까 게이트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온이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오프가 되면 전압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됩니다. 또 반대인 경우에는, 역바이어스인 경우는 당연히 전류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죠. SCR인 경우에는 큰 전류를 다룰 수 있는 스위치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TO입니다.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 또는 트라이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트라이악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SCR을 좀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양방향 다이오드가 있는데 양방향 다이오드를 결정하는 게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특징을 이제 양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을 게이트의 전류가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온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게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줍니다. 가장 가깝게 사용되는 회로에서는 전기 담요
히터, 그 다음에 조명, 조명에 이제 디밍이라고 해서 밝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악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조절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양쪽 영역에서 네 개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도 트라이악 또는 이제 사이리스터로 알려져 있는 이제 회로가 되는데, 핀이 1, 2, 3이죠. 1번과 2번은 이제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가 되고, 3번은 이제 게이트가 됩니다.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다이오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최대 전격 전압은 이제 800V가 되고, 전류는 RMS로 환산해서 12A 정도. 12A. 그 다음에 서지 전류가 있고, 게이트의 전류는 2A까지, 게이트의 전압은 10V까지. 이걸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양방향 전류를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TO220이라고 하고 있는 이 패키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키지를 TO220 패키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실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F는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감싸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붙어 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밀봉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가 없는 거는 뒷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에다가 직접 이제 절연을 해서 붙이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사이리스터의 그 동작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가 이제 그 온이 되면 문턱 전압 이상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고, 이제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되겠죠.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은 게이트의 전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온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좌우 편차는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전류가 이제 이렇게 쭉 상승해서 흘릴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다양한 스위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이오드는 조절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역바이어스인지 아니면 순바이어스인지에 따라서 전류를 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스위치 범주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이제 전류 구동형. 이제 전류로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거죠. 사이리스터, 그 다음에 GTO, SCR,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류 구동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실습 내용을 좀 하게 될 텐데, 전류로 구동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회로에 실험에 임하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전압 구동형이죠. 전압 구동형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FET 또는 이제 모스 FET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IGBT,
전압 구동형 소자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FET가 전압 구동형입니다. 그래서 FET인 경우에는 전압만 걸어주면 얘는 이제 스위치가 되고요. 전류 구동형인 경우는 전류로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회로를 꾸며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요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력전자공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렸죠. 앞서서 이상적인 이제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상적인 스위치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턴온 되었을 때와 턴오프 되었을 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턴온이 되었을 때는 완벽한 스위치로서 동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저항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전류가 흘러도 발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부가적인 이상이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프가 되었을 때 전류가 제로가 되어야 되고 양단에 전압이 걸리는 그런 스위치가 이상적인 스위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전류 제어형 반도체 스위치의 종류와 특징은? 라고 물어봤는데, 전류 제어형 반도체 스위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로 구동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로 컬렉터와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해 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류가 들어가면 스위치의 턴온이 되는 거고, 전류가 제로가 되면 턴오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리스터, SCR, GTO 이런 것들이 이제 전류 제어형 반도체 스위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압 제어형 반도체 스위치 종류와 특징은?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전압 제어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압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스 FET, 그 다음에 IGBT 이런 것들은 이제 전압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전압으로 걸어서 실제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그런 이제 타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컨버터의 기본 기능과 사용 사례를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컨버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전자의 범주에 4개 중에 이제 1개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류를 이제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직류에서 직류를 바꿔주는 이제 사례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휴대폰의 예를 들면 휴대폰의 이제 배터리 전압이 직류 전압이고, 실제로 이제 배터리 회로에, 그러니까 핸드폰 회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회로들이 다양한 전압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DC-DC 컨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의 기본 기능과 사용 사례를 말하시오. 인버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모터 중에서 DC 모터 말고 이제 유독이라든지 교류 모터인 경우에는 교류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만큼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동 휠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구동 회로로서 인버터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렉티파이어죠. 렉티파이어는 이제 정류기인데,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꿔주는 장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 충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답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의 요약을 뭐 질문의 형태로 물어보고 또 대답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은 전력전자 공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범주, 그다음에 중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디바이스와 관련된 스위치가 되겠지만 디바이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